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이 1월 6일 위원회 그리고 국립문서보관소 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어제 연방 판사에게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특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위해서 청신호를 켰다.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과 관련되어져 있는 서류들, 특히 이제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져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공개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본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 문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 조치를 통해서 지금 1월 6일 하원의 1월 6일 특별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통신 기록 이런 거 내놔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난 대통령 특권을 이용해서 이거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블락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쪽이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 열어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소송을 내게 된 것이죠. 이거는 나와 관련된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나의 행정특권을 이용해서 이 문서들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문서를 요청한 위원회 그리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국립문서보관소 이 양쪽 다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 자세한 내용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의회의 상하원 위원회들이 소위원회들이 아프가니스탄 철수작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국무부의 연방 국무부의 감찰관실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이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의회 차원에서 직접 이 아프가니스탄 철수작전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3가지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군 병사를 13명 사망하게 했던 그 폭탄 테러 사건, 그리고 민간인 10명을 실수로 죽게 한 카불 드론 공습, 그다음에 아프간 난민에 대한 국방부의 심사 절차, 아프간 국적자들의 재배치에 관련된 부처 지원 프로그램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 대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국무부의 감사관 대행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에 의한 이 일에 대해 높아진 관심과 감사관 커뮤니티 전체의 조율을 필요로 하는 독특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이 중요한 일에 관할권인 우리 위원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관이 이제 국무부 쪽 그리고 국방부 쪽 그 외에 또 다른 이민부 국토안보부 관련된 그런 여러 부서들의 감사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지금 주의회 위원회들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서로 지금 자료들을 좀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전운이 감도는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대단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의회 조사라는 것이 일반 수사하고는 좀 달라서요. 정부기관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 정부기관들이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걸 가지고 청문회 하듯이 이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프가니스탄 철수작전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실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ICE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이죠. 불법 이민자들을 착취를 하고 체포를 해서 추방하는 게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불법 월경한 이민자들 이 사람들을 16,000명이나 이 미국 안에다가 풀어줬다, 그냥 석방해줬다라는 이제 내부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본인의 신원이 누군지 밝히기를 거부한 한 소식통이 브라이트바트 텍사스 지부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민자들 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이민자는 85세였다고 하고요. 10살 미만의 어린이도 무려 1,300명이나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고
미국에 풀려난 이민자 중에 거의 12,000명이 18살에서 40세 사이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숫자들이 전부 다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풀어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1,800명이 남성이고 1,300명이 10살 미만의 어린이라고 그랬죠. 6,000명 이상이 20세에서 29세 젊은이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감염이 돼 있긴 하지만은 무증상 감염일 가능성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16,000명을 지금 공식적으로 풀어줬다는 것이고요. 비공식적으로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경 순찰 때가 직접 석방해 준 사람들, 잡았으나 바로 석방해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코로나 검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지금 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버스로 막 데려다가 각 지역에다 지금 풀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민자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소속의 주 법무장관들이 이 IRS가 일반 민간인들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방법, 이거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절대 반대한다라는 공동 서한을 작성을 했습니다. 20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공개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이 보낸 내용에 보면은 연방정부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은행 계좌를 이유 없이 샅샅이 뒤지게 하는 이 법안은 불법이며 불법 수색과 압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헌법 원칙에 반한다. 충분히 근거가 있어야지 압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공개 반대 서한을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국세청이 은행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요건을 연간 600불 이상의 자금 흐름이 있을 때에서 1만 불 이상의 돈 흐름이 있을 때로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국세청이 국민들의 계좌를 들여다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만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기술적인 변화에 불과할 뿐이지 사실 이거 한다 안 한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국세청이 할 수 있었던 걸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이 못했던 걸 또 갑자기 새롭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말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굳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아도 되었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국세청에 일일이 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는 아주 불편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것이 세금을 탈피하려고 하는, 탈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더 면밀하게 감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4,600억 달러, 와, 4,60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격 권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 권리라는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조만친 상원의원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간에 지금 아주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지출 예산 법안을 놓고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조만친 의원은 1조 5천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 달러 이거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만친 의원이 얘기하는 자격 권리 사고방식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자격 권리라는 말이 어떤 말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는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주 주지사죠. 선거기금으로 모금을 했는데 340만 불을 본인이 모금한 액수 중에서 340만 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다가왔다. 이겁니다. 그것도 같은 민주당 소속에 있는 주 법무장관이 미시건주의 주 법무장관인 다나 너셀이 이 법원에다가 소장을 낸 겁니다. 뭐라고 냈냐 하면은 지금 휘트머 주지사가 편법을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꼼수를 썼다라는 건데요. 원래 미시건주에서는 1인당 최고 7,150달러 7,150달러만 1인당 정치헌금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답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예외 조항이 있답니다. 그 예외 조항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이 재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이제 재선하기 위해서 선거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리콜을 당하면 전번에 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리콜을 당했을 때에는 이 제한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더 큰 자금을 후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콜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당 쪽에서 이러한 캡을 없앤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구멍이 뚫려져 선거자금법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다라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휘트머 이 주지사를 상대로 해서 리콜을 하겠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그런 주장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휘트머 주지사 입장에서는 나 리콜 당할지도 모르니까 뭐 돈을 더 받아도 상관없다 하고서는 막 걷어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돈, 지나치게 너무 많은 돈을 받아서 걷어들인 돈, 어떤 사람 같은 경우 뭐 25만 달러 이상 기부한 사람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거액을 받으면 원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리콜 당하든지 아니면 리콜 안 당할 거면은 받았던 돈 중에서 7,150불 이상 받은 것들은 다 토해내든지 그래서 350만 불을 지금 토해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꼼수 한번 잘못 쓰려다가 지금 엄청난 구설수에 오르게 생겼고요. 결국 본인 선거 캠프에도 굉장히 추한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P&G라고 하죠. 보통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제품들 많이 지금 나옵니다. 뭐 질렛 면도기라든가 이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인데 이 프록터 앤 갬블이 주요 상품들 많이 소비하고 있는 생활 상품들입니다. 이런 생활용품들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아마 뭐 기저귀라든가 화장지 가격을 좀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예 다른 물품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2022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의 1년 동안에 재료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운송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운송비가 예상보다 21억 달러 정도 더 들어가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추가 경정이죠. 추경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회사 내에서 21억 달러가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만큼 더 돈을 더 거둬야 되기 때문에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뭐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0.4% 오르면서 전년 동기 대비 5.4% 올랐다라는 보도는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단기간 안에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나 연방재무부에서는 이 현상이 내년으로 들어간 뒤에는 점차 낮아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속 지켜볼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물가가 오르는 거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드디어 회사 측에서 100개를 들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이 직원들에게 그냥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 백신을 맞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제 회사 입장을 바꿨습니다. 과거에 백신 맞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철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연방항공청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은 무조건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해고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종교적 이유든 의료적 이유든 면제 신청을 해달라라고 지금 직원들한테 요청을 하고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뭐 직원들이 본사 앞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도 벌이고 했었는데 곧바로 회사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는 걸 보면 다른 회사들도 이와 유사한 정책들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워싱턴 주 순찰대, 주 경찰이죠. 워싱턴 주 패트롤인데 이 패트롤, 스테이트 패트롤 중에서 127명이 백신 맞지 않아서 해고됐다. 시카고 시 경찰에서도 지금 19명 해고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경찰들이 백신 주사 맞은 거에 대해서 나 주사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혹은 맞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뭐 이러면서 지금 해고당하거나 스스로 그만두고 있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치안에 구멍이 생기는 이런 상황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 잠시 뒤에 저희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부부, 질 바이든과 조 바이든 이 부부와 함께 주말에 같은 행사에 참석해서 더군다나 마스크도 끼지 않은 상태로 전부 다 마스크 끼지 않은 상태로 같이 행사에 참석을 했던 국토안보부의 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이 대머리 장관 기억나시죠? 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미 백신 다 맞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돌파 감염된 건데 이렇게 돌파 감염이 됐는데 그 옆에 다 마스크 끼지 않은 다른 강요들이 함께 다 있었던, 특히 바이든 부부가 그때 같이 있었다. 바이든 부부도 이러면 이제 검사를 좀 제대로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마요르카스는 현재는 뭐 경미한 증상만 보이는 상태이고 그래서 자가격리 상태로 들어가 있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져 있다. 백신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돌파 감염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바이든 부부도 문제가 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원래는 콜롬비아 대통령과 요번에 그 회담도 예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만 콜롬비아 대통령과 부통령을 접견하고 회의를 하게끔 됐다. 뭐 일정의 변화가 좀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콜롬비아 쪽 사람들한테 이주자들이 자꾸 몰려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라고 이제 뭐 좀 한마디 좀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다라고 문제가 과연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콜롬비아에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주민이 한 200만 명 정도 수용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또 에콰도르도 많은 수의 이주민들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이 전부 다 여차하면은 바로 그냥 멕시코 가로질러서 남부국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주민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 여론이 이 불법 이주민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친이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 상당히 많은 한 200만 되는 이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죠.